이른봄 여행 중인 한 남자가 숙소의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노랫소리에 매혹되고 그 소녀가 뜰 멀리까지 달려가는 뒷모습을 훔쳐보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약동을 깨닫습니다. 남자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안드레이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귀향을 했지만 아내를 산후병으로 잃고 크나큰 좌절과 불신에 빠져 있다가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나타샤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책 한 권의 여유, 쉼, 하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달걀만한 씨앗인데요. 19세기 톨스토이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늙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끼손가락 마디마저 쑤시고 아프잖아요. 저도 집 가까운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처럼 무리하다 탈나지 않게 오늘도 여유 챙기시기 바랍니다. 달걀만한 씨앗.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골짜기에서 가운데 줄이 그어진 씨앗 모양의 달걀만한 물건을 발견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는 5코페이카를 주고 산 다음 문 안으로 가지고 가 귀한 물건이라며 황제에게 팔았다. 황제는 현인들을 불러 모은 후 그것이 씨앗인지 달걀인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현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나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물건은 창턱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암탉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쪼아대다가 구멍을 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인들은 황제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라이보리 씨앗인 줄 아래오. 황제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시 현인들에게 그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다. 현인들은 요모조모 뜯어본 다음 책을 뒤져서 그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황제 앞에 나와 이렇게 아뢰었다. 대답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소신들의 책에는 이것에 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농부들을 불러서 물어보시는 편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노인들 가운데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씨앗을 뿌렸는지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황제는 사람을 보내어 늙은 농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곧 늙은 농부 한 사람이 황제 앞으로 불려왔다. 그 농부는 이가 다 빠진 데다 얼굴빛이 푸르죽죽했으며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2개나 짚은 채 간신히 안으로 들어섰다. 황제는 그에게 씨앗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은 시력을 잃어서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다. 겨우 절반만한 눈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절반은 손으로 더듬어 살폈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영감, 이 씨앗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가? 그대의 밭에 이런 곡식을 심지 않았는고? 혹은 농사를 짓던 시절에 어디서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없는가? 노인은 기가 먹어서 황제의 말을 겨우 알아듣고 간신히 이해를 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대답을 하였다. 네, 소인은 밭에다 이런 곡식을 심은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인 일도 없고 산 일도 없사옵니다. 소인이 곡식을 사던 시절에는 씨앗의 나달이 더 자랐습죠.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인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겨났는지 들어보았는지도 모르니까요. 황제는 노인의 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버지가 황제 앞에 나왔다. 찌들 대로 찌들어 빠진 이 늙은이는 지팡이를 하나만 짚고 왔다. 황제는 그에게 씨앗을 보여주었다. 이 늙은이는 시력이 아직 괜찮았으므로
한눈에 씨앗을 알아보았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영감, 이 씨앗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적이 있는고? 혹은 그대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있는가? 늙은이는 기가 좀 먹기는 했지만 아들보다는 잘 알아들었다. 그가 대답했다. 네, 소인은 밭에다 이런 씨앗을 뿌린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인 일도 없사옵니다. 물론 산 일도 없사옵고요. 왜냐하면 소인이 젊었을 때는 돈이란 게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모자랄 적에도 서로 나눠 가졌사옵니다. 소인은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지 모르옵니다. 그 시절의 씨앗은 요새 것보다야 굵고 소출이 많았지만 이만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이건 소인이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옵니다만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소인이 농사를 짓던 시절보다 나은 곡식이 생산되었다고 하옵니다. 소출도 더 많고 나달도 더 굵었다고 들었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에게 하문하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황제는 다시 이 늙은이의 아버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맨 처음에 왔던 노인의 할아버지인 그 늙은이가 황제의 편전으로 불려왔다. 그 늙은이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어전으로 나아갔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렸으며 말도 또렷하게 했다. 황제는 늙은이에게 다시 그 씨앗을 보여줬다. 늙은이는 그것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소인은 이렇게 오래된 곡식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늙은이는 씨앗을 물어 뜯더니 차근차근 깨물었다. 이게 그것이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라.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가? 그대는 이런 씨앗을 밭에 심은 일이 있는고? 혹은 그대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 이런 씨앗을 산 일이 있는가? 늙은이가 말했다. 이런 씨앗은 소인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어디서나 생산되었사옵니다. 소인은 이런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평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렸습지요. 황제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 말해보라. 그대는 어디서 이런 씨앗을 산 일이 있는가? 혹은 그대의 밭에 뿌린 일이 있는가? 늙은이는 희죽 웃었다. 소인이 농사를 지을 적에는 곡식을 사고 파는 그런 죄악을 궁리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몰랐지요. 곡식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있었습죠. 소인은 이런 곡식을 직접 심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거듭 물었다. 그럼 어디 말해보아라. 그대는 어디다 이런 곡식을 심었고 또 그대의 밭은 어디 있는가? 늙은이가 말했다. 소인의 밭은 신의 땅이었습죠. 쟁기질을 하는 곳이 바로 밭이었사옵니다. 땅은 자유였사옵니다. 제 땅이란 걸 몰랐습죠. 제 것으로 불렀던 건 제가 바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해보라.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그대의 손자와 아들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그처럼 가뿐히 혼자서 걸을 수 있는지. 게다가 눈도 밝고 이도 튼튼하고 말도 또렷하고 상냥하기까지 한 것은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어찌 그런고 어서 말해보라. 늙은이가 대답했다. 하문하신 두 가지 까닭이란 다름이 아니오라. 세상 사람들이 제 품으로 살아가기를 그치고 남의 것을 넘보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의 뜻을 쫓아 살았사옵니다. 오로지 제 것을 가질 뿐이었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지요.